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이제 주식 투자의 이해, 그렇죠? 이 과목 들어간 거예요. 이 과목보다는요, 두 번째 우리 그 은행 FP 보면 이제 2부에 교재가 3권 있잖아요. 이제 두 번째 교재죠. 이제 각각의 자산에 대한 이제 강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식 투자부터 보죠. 주식에부터 보죠. 주식 투자를 어떻게 이해하냐? 먼저 이제 주식 투자의 기초. 여기서는 주로 이제 암기할 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제도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런 제도, 이런 완전히 거저 우리가 거져가는 이제 그런 이제 문제들이에요. 여기서 주로 암기하시고 또 내용을 아시면 우리의 상식의 외연을 많이 넓힐 수 있습니다. 자, 볼까? 주식 투자는 왜 하냐? 왜? 그죠? 왜 하냐? 돈 많이 버니까요. 그죠? 그만큼 리스크가 큰데, 그만큼 또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목표 달성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위험도 높고 수익도 높다. 그러니까 위험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이게 너무 매력적이니까 포기하지 못하는 거죠. 네, 또 우리 교재에는요, 투자와 투기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왜 투자라고 했는데, 왜냐면 주식에 대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투기라고 보는 사람도 있어요.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 결론적으로는 잘 모르겠다. 그렇지만, 그죠? 한다면 얘는 조금 단기간에 너무 많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 뭐 이런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나, 투기는 단기간에 상대적으로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혹은 이런 거. 적합한 정보를 수집 분석하지 않고 투자하는 행위, 그냥 눈 감고 사는 거, 막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투기라고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뭐 정답은 아니지만 우리 그 시험 목적으로는 혹시나 이게 나오면, 그죠? 제가 보기에는 크게 나올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논란이 될 만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시험 목적으로 이게 나오면 그래도 우리는 요 교재에서 얘기한 내용을 쓰자라는 거죠. 위험에 상응하는 수준 이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행위, 이런 것도 있다. 그죠? 어떻게 보면 욕심 부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투기라고 보고, 그런 게 아닌 것들, 예를 들어 굉장히 장기적으로 하거나 적합하게 여러 가지 이제 철저한 조사 분석을 통해 가지고 투자를 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수익을 얻으려는 건 우리가 이제 투자라고도 본다라는 거죠. 주식 투자의 개념, 증권하고 주식은 달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집합 관계를 본다면요, 이게 증권이 있어요. 증권이 있고 주식은 그 증권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왜냐면 증권이라는 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요 앞에 뭐가 빠져 있어요. 유가증권이라는 거, 유가라는 건 가격이 존재하는 거, 가치가 존재하는 거,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식도 증서의 형태지만 채권구 증서, CD도 증서, 이런 식으로 가치가 있는 그 증서는 다 증권이라고 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주식이라는 거다. 그래서 증권은 유가증권의 그 포괄적인 의미이다. 그래서 재산적 권리를 나타내는 증서. 왜 재산적? 유가니까, 가치가 있으니까요. 증권이며 화폐증권, 뭐 상품증권, 자본증권으로 분류된다. 그럼 자본증권은 뭐가 있냐? 주식, 채권, 수익증권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펀드죠. 뮤추얼 펀드 같은데 파생증권으로 구분된다. 주식은 회사 가치의 단위다. 그렇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100원이다. 근데 100주가 있어요. 그러면은 한 주에 1원씩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회사 가치 단위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렇지만 회사 가치와 주식 가치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투자는 미래보다 큰 수익을, 당연히 큰 수익을 얻으려고 하지, 작은 수익을 얻으려고 왜 투자를 해요? 큰 수익을 얻을 목적으로 현재의 경제적 희생이 뭐냐면 지금 쓸 돈 안 쓴다는 거죠. 쓸 돈 안 쓰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안 쓰겠다라는 거죠.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면서 각종 자산을 취득하는 행위다. 그래서 얘는 돈 벌려면 어떻게 해요? 자산 가치를 상승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거죠. 왜냐면은 투자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주식 투자할 때 고려사항이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이다. 우리 그 1과목이야, 1권. 1권에서 보시면 우리 CAPM, 뭐 CML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주식에 보면 어떤 자산의 가치는 두 가지였죠. 우리 보시면 두 가지. 하나는 위험하고 하나는 수익률이었잖아요. 그렇죠? 요게 어떻게 보면 어떤 자산에 대한 가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였잖아요. 그리고 위험에 해당하는 게 뭐예요? 안정성. 그죠? 이 수익률에 해당하는 게 수익성. 거기다가 유동성까지 넣자. 왜냐면은 우리가 그 CAPM이나 이런 것들을 전개할 때요, 증권 시장, 즉 내가 언제든지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전혀 제약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벌써 유동성이라는 말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였어요. 이론에. 그러니까 근데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이라는 게 내가 사고 파는 데 있어서 큰 제약이 없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투자해라. 왜 그러냐? 유동성을 고려 안 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샀는데 많이 올랐어. 못 팔어. 그럼 내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잠깐 이런 얘기 하면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좀 공부할 때요. 제 친구가 카지노에 갔다 왔어요, 밤에. 그래서 카지노가 보면 미국에 보면은 되게 위험한 동네 하나 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중에 얘가 간 데는 되게 좀 할렘가 같은데 좀 위험한 동네에 갔어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갔다 와보니까 어떠냐? 야, 거기서 돈 따면 못 나오겠더라. 워낙 위험해가지고 돈 나오는 순간 총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카지노 가서 돈을 땄는데 돈을 못 갖고 나와. 계속 해야 돼. 언제까지? 잃을 때까지. 그죠? 유동성이 없는 거죠. 그런 거. 그죠? 그럼 투자하면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오르면 뭐예요? 못 파는데. 그러면 이제 이거는 내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주식 투자의 수익 요인. 수익은 어떻게 되냐? 투자 자금에 제한이 없다. 뭐냐면 어떤 자금, 뭐 블랙머니로 그런 뜻이 아니라요. 내가 뭐 100만 원을 투자하든 1000만 원을 투자하든 1억을 투자하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투자 규모에 대한 제한이 없다. 많으면 많은 대로 투자하고 적으면 적은 대로 투자하면 된다. 라는 뜻이고요. 또 언제든지 원하는 주식을 매매한다. 이 얘기는요. 이 주식이 상장돼 있다. 라고 이제 일반적으로 암묵적으로 가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매매를 통해서 내가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다. 또 예상한 방향으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을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공매도 했어요. 근데 주가가 올라요. 그럼 손실이 발생하는 거고 내가 주가가 그렇죠? 오를 줄 알고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요. 그럼 손실이 발생하는 거죠. 내 계획대로 안 되면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주식 투자를 통해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네 가지. 뭐 돈이죠. 뭐 성취감 뭐 이런 것도 있겠죠. 기분 좋음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일단 돈이죠. 시세 차익. 그렇죠? 100원에 사가지고 150원에 팔면 50원 이득인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식을 갖고 있으면 배당도 주잖아요. 배당 수익. 그쵸? 유무상증자 수익. 그쵸? 유상증자, 무상증자 하게 되면요. 어떤 일이 있냐면 주가가 조금 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나 유상증자보다는 무상증자 할 때 주가가 조금 더 올라요. 항상 그런 게 아니라 대체로. 이럴 때 이제 얻은 시세차익도 하나 있죠. 그러니까 넓게 보면 사실은 얘도 여기 1번에 속하긴 해요. 세제상의 혜택. 우리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사고 팔아가지고 이득이 나잖아요. 이익이 나면 시세차익 나면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세금이 안 내요. 대신 이제 증권거래세라고 해가지고 매매하는 매매 수수료 있잖아요. 그 정도 세금만 낸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징들을 기대할 수 있다. 얼마나 좋아요. 얘는 문제 내기. 왜? 우리 오지선다잖아요. 벌써 4개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이렇게 4개가 있는 것들은요. 특별히 더 주의 깊게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주식 가격의 결정. 그럼 주식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 주식 가격은 그렇죠? 수요 공급인데 그 수요 공급은 어떤 거냐? 주가의 형성 요인인 거죠. 어떤 기업의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내적 요인은 쉽게 말하면요. 기업이 가치가 막 올라가는 거 돈을 잘 벌어요. 그러면은 그죠? 똑같이 이제 그럼 주가가 올라가겠죠. 근데 기업은 똑같아. 옛날이나 지금이나 버는 건 똑같은데 보니까 경기 상황이 너무 좋아. 시장에 돈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그냥 올라가요. 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우리가 새우깡 하나가 있어요. 새우깡 하나가 있는데 5년 전에 만든 새우깡과 지금 새우깡이 같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5년 전에 내가 샀어요. 한 봉지에 뭐 500원에. 지금은 1000원이잖아요. 이 새우깡은 변함이 없지만, 그죠? 왜냐면 이제 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이런 이제 의미로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양적인 요인과 있고 질적인 요인이다. 양적인 요인은 우리가 숫자화하실 수 있어요. 양이라는 게 숫자잖아요. 이 질이라는 건 이제 퀄리티, 숫자로 할 수 없는 거. 그래서 양적인 요인은 수익 가치, 기업의 수익 가치가 올라갔다. 자산 가치가 올라갔다. 성장성이 높아졌다. 배당성 향입니다. 성향, 재무제표 이런 것들 우리가 숫자화할 수 있는 변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질적인 요인은 이번에 새로 오신 경영자가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다. 노사관계가 좋다. 연구개발 능력, R&D 능력이 너무 좋다. 뭐 기술이 높다. 주주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바뀌는 거죠. 이런 게 이제 기업의 안에서만 일어나는 거예요. 기업 밖에서 일어나는 거는 또 시장 내적인 요인이 있고 시장 외적. 시장이라는 걸 쉽게 보면 주식 시장이라고 보면 돼요. 그럼 주식 시장에서 수급이 좋아요. 수급이 좋다는 거는 그죠? 팔려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많은 거죠. 시장에 돈이 많으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막 사재껴 막 올라요. 외국인 투자가 막 사재껴 막 올라요. 시장에 규제가 없어졌어요. 막 공매도 야 이제 하지 마. 주가 떨어지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럼 주가 오르고요. 투자자의 심리, 뭐 제도적 요인 이거는 이제 주식시장 안에서 일어나는 거고요. 주식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거는 경기 변동. 야 이제 불경기에 들어갔다네. 야 이게 이제 호경기에 들어갔다네. 이런 식으로 외부 환경인 거죠. 물가 이자율, 환율, 정치 사회 변동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들은 우리가 물론 암기를 해야 되냐? 물론 당연히 우리가 학습이란 건 암기가 필요해요. 근데 이걸 굳이 제가 보기엔 암기라기보다는요. 그냥 정확하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시면 굳이 암기하시지 않더라도 요 파트에서 문제가 나오더라도 옳고 그른 거를 충분히 골라낼 수가 있는 거죠. 자,
주식 투자에 대한 접근 방법, 개별 자산 접근 방법. 그렇죠? 주기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은 종목 선택하는 능력이에요. 그렇죠? 기술적 분석은 종목이 아니라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내재 가치를 계산하고 이를 분석하는 거.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말한 대학교, 뭐 대학원, 어떤 전문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이 기본적 분석에 포커스 돼가지고 일반적으로 많이 공부를 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주식에 대한 기초, 파운데이션이 되는 과정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뭐 회계도 당연히 중요하고, 뭐 경제학 중요하지만 가장 직접적으로 파운데이션이 되는 과정이 재무관리죠. 재무관리 이론들을 현실에 응용하면서 주식에 대한 가치평가라는 걸로 이제 우리가 승화돼 가지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거. 그래서 기본적 분석을 한다는 건 일반적으로 그런 이제 우리 전통적인 아카데믹, 그죠? 교수들이 가르치거나 이런 아카데믹한 월드에서 좀 발전이 되는 거고, 기술적 분석은 이제 과거의 패턴 같은 거, 이런 거 보는 거잖아요. 거래량과 주가를 통해서 미래 예측하는 거잖아요. 이런 경험적인 거죠, 이건요. 그러니까 얘는 약간 이론 오리엔트 돼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얘는 익스피리언스 혹은 인사이트 오리엔트 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기술적 분석은 과거 주가나 거래량을 통해서 추세, 그죠? 매매 시점, 추세라는 거는 야, 상승 추세야, 패턴, 야 이런 패턴, 야 쌍봉이 나왔네, 야 지금 매도야 매도, 그죠? 야 이거 갭상승이 나왔네, 매수야 매수, 뭐 이런 거, 그죠? 매매 시점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분석법은 포트폴리오라는 게 그죠? 2개 이상의 자산의 집합이 포트폴리오다. 알고 계시죠? 여러 자산 간의 최적 결합을 찾고 분산 투자, 위험 관리를 한다. 그래서 보시면 개별 자산, 어떤 주식을 사고 팔까? 이게 이제 중요한 거고, 포트폴리오는 이런 주식 중에 내가 어떤 조합을 가질까? 하는 거죠. 이 조합은 위험을, 그렇죠? 줄이면서 수익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조합을 얘기하는 거죠.